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카이스트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부터 국내 대학 입시, 특히 수시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가 모든 대학에서 폐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9월에 원서를 쓰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자소서를 당연히 안 쓰죠. 뿐만 아니라 3년 특례 전형, 7월에 원서를 쓰신 3년 특례 전형이나 전교육과정 해외 24 전형에서도 자기소개서가 다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진 이유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약간 과다 기재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 또는 허위 기재의 가능성들이 많고 입시에 이것이 조금 악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취지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졌어요. 하지만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학교 성적표, 학교생활기록부 내에서는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성적표라든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것은 단지 학생의 학업적 역량 그리고 성취, 결과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탐구의 노력 또는 학교생활 또는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준비 정도 또는 성취의 과정, 노력의 과정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학생의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의 경험 또는 지원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데 되게 중요한 서류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소서의 장점보다 그것이 오용되어지는 단점이 더 크다 보니까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다 폐지가 되어졌는데 단 산업대학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그대로 남아있죠.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는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자기소개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카이스트 일반 전형이나 장애인제 전형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자소서를 쓰시게 되고 또 외국고 전형에서도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시게 되고요. 또 디지스트나 유니스트도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는 나름대로의 중요성과 가치가 매우 커요. 입시에 끼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특히 카이스트에 자소서를 쓰시는 분들은 유념하셔서 잘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이스트 전형 방법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350명을 선발하게 되어져요. 전체 정원은 400명이고 정원 내 선발이 350명, 정원 외 선발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에서 60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2024년 2월 기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국내 법령에 의해서 동등 학력이 인정이 되어지는 자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면접 일자는 11월 29일이고요.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1월 17일입니다. 1단계의 배수가 2.5배수 그리고 면접이 약 60%의 반영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 40에 면접 60% 선발이고 면접이 그만큼 영향력이 큽니다. 자, 학업 역량과 학업 외 역량 둘로 나눠서 면접을 보게 되어지는데 학업 역량에서는 수학, 과학, 영어 관련 개인별 구설 면접을 진행하고 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업 외 역량에서는 지원자 기반 질문 및 공통 질문에 대한 개인별 구설 면접을 진행하고요. 제출 서류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기소개서, 또 독서 목록, 또는 교사 추천서, 또 자기소개서의 증빙 서류 등 일반적인 국내 수시의 전형보다 제출 서류가 좀 더 많아요. 그렇죠? 또 다양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는 총 85명을 선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 정원 내 선발이 85명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원 외 선발은 10명을 선발해서 전체 선발 인원은 95명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서류평가 100%를 선발하고요. 입학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독서이록,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증빙 서류 그리고 여기에 하나 포함이 되어지는 게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의 성적이 제출 서류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신설되어진 전형이 창의 도전 전형이죠. 자, 상위 도전 전형에서는 200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지원 자격이 과학영재선발위원회 규칙에 따라서 카이스트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과학영재로 선발되어 학사 과정 입학 조건을 인정받은 자, 이거나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서 조기 졸업 또는 상급 학교 조기 입학의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고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이렇게 이제 3개의 전형에서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전년도의 경쟁률이 어땠나 한번 보니까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이 630명 내외일 때 지원 인원이 2,572명으로 경쟁률이 4.08대 1, 1단계 배수가 2.5배수라는 점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경쟁률은 낮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95명 내외입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7.73대 1이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발하는 전형들이고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외국어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총 400여 명을 40명을 선발하는데요. 40명. 400명 아니고 40명을 선발하는데요. 393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9.83대 1이기 때문에 다른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높고 가장 경쟁률이 높은 것은 수능 우수자 전형입니다. 20명 모집에 37.05대 1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일반 전형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은 경쟁률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전형에 좀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또 카이스트의 일반 전형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나 디지스트가 산업대학으로서 수시 원서 접수 6회에 포함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이 보너스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보다 경쟁률이 낮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경쟁률보다 실질 경쟁률이 더 낮다고 보셔야 되겠죠. 왜? 원서 접수 6회 내에 포함이 되어지는 원서 지원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쓰는 원서 지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연계 학생들은 6회 원서 지원하면서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나 디지스트의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회 내의 원서 지원 경쟁률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카이스트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꼭 알아야 되는 게 카이스트의 핵심 가치 C3와 카이스트의 DNA는 뭐냐, 카이스트에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 카이스트에서 선발하고 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카이스트의 DNA라고 합니다. 한 7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5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카이스트에서 첫 번째 DNA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도전정신이에요. 도전정신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홀로 결정하는 자기주도 능력, 독립적 자립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사소한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열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과학 영재의 자존심, 창의성과 수월성, 그 다음에 5번째는 사고의 자유로움과 여유를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카이스트는 수과학 영재를 선발한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탐구 영역, 탐구 역량과 창의성의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자, C3라고 해서 3가지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 C가 챌린지입니다. 두 번째는 크리에이티비티고 세 번째는 caring이라고 해서 3가지의 가치를 두고 있는데 첫 번째 챌린지라고 하는 도전 정신은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지식 탐구가 즐거운 자기주도적 학생을 뽑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창의성에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열정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 그 다음에 세 번째, 배려에서는 높은 윤리의식과 협력정신으로 국가와 사회, 인류에 기여하려는 학생. 이 3가지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은 뭐냐면 도전정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탐구정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의성. 여기에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이제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시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있었고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그 전부터 문항이 계속 축소가 되어져서 작년 같은 경우는 공통문항이 2개 문항, 그 다음에 대학별 문항이 3개 문항, 총 3개 문항을 발행했었죠. 그렇죠? 이 3개 문항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거가 첫 번째는 바로 뭐였었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업에 기울인 노력, 그 다음에 학습의 경험, 이게 1500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항목이 바로 뭐냐면 공동체 의식과 관련이 되어진 질문이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대학 입학 후의 학업 계획, 진로 계획에 대해서 묻는 문항. 이렇게 3개의 문항이
출제가 되어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카이스트의 문항은 훨씬 더 문항이 내용이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일반 전형이나 학교장 추천 고른 기회 전형에서는 4개의 문항을 질문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바가 결국은 뭐냐면 카이스트는 질문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과학기술 분야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남과 다른 자신만의 질문에 대해서 작성하고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가 첫 번째 문항이고요. 그러니까 이 문항은 사실상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문항에서 없었던 문항이죠. 일반적 자기소개서 문항은 학업, 학습, 공동체, 그 다음에 진로 희망 또는 입학 후에 학업 계획을 묻고 있기 때문에 심화 탐구 과정에서 본인이 가졌었던 궁금증이라든가 호기심이라든가 탐구 정신이나 도전 정신을 묻고 있는 질문 문항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문항은 다른 일반 대학에서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면접으로 주어졌었던 질문으로 주어졌었던 자기소개서 문항이고 1번 문항을 보니까 2번 문항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글자 수 1500자이기 때문에 2023학년도 1번 문항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게 작년 일반 대학의 자기소개서 2번 문항 800자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문항 본인의 진로 희망을 적고 이와 관련하여 카이스트에 진학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작년 2023학년도에 3번 문항 대학별 문항과 유사한 문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2023학년도에 일반 대학의 자기소개서의 문항과 카이스트 문항에 어떤 점이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은 1번 문항의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번 문항에 들어가는 문항은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약 150자 정도 쓰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질문하게 되어진 이유, 띄어쓰기 포함해서 약 800자 정도로 되어져 있는데 글자 수는 많지 않지만 이게 1번으로 배치가 되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카이스트에서는 1번 문항의 자기소개서 문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카이스트 자소서의 핵심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탐구정신, 도전정신, 그 다음에 창의성 이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대학에서의 인재상이라든가 대학에서의 평가 항목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특성을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출신 고등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결국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대학의 인재상이나 대학의 평가 가치에 초점을 두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글을 써야 되겠다. 이런 점들이고요. 두 번째는 또 전형 방식에 따라서 내가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느냐 창의 도전 전형의 원서를 쓰느냐 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전형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전형의 차이에 따라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유형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고등학교 유형의 차이에 따라서 자소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자신만의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번 문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분야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STEM이라고 되어져 있죠. 과학기술 분야라고 하면 과학, 사이언스나 기술, 테크놀로지나 공학, 엔지니어링이나 수학, 매스니까 이 4개의 항목에서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남다른 자신만의 질문 그리고 이 질문을 하게 된 이후의 과정을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에서의 학습 과정, 탐구의 과정, 연구나 실험의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고 질문을 했었던 과정들을 쓰게 되는데 핵심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질문을 해결했는지, 얼마나 수준 높은 질문을 해결했는지가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나 실험이나 연구의 과정을 써도 상관없고요. 핵심은 뭐냐면 그 과정 서술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탐구의 과정, 질문의 과정, 이 질문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이고 결국은 뭐냐면 남과 다른 얼마나 수준 높은 질문, 남과 다른 얼마나 수준 높은 성취의 결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2023학년도 일반 대학의 자기소개서 문항 1번 문항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쓰는 항목인데 글자 수가 약 1500자 되잖아요. 1500자. 그러니까 1500자니까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소재를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 700자 정도는 학습 경험. 학습 경험이라고 한다면 수학이나 또는 생명과학이나 화학이나 물리 같은 이런 과목에 대한 학습의 과정과 또 성취의 과정을 쓰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800자에서는 뭘 쓰냐면 교내 활동을 쓰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교내 활동은 비교과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액티비티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와 관련이 되어진 교내 활동. 대표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쓸 수 있는 항목이 바로 동아리 활동이겠죠. 내가 만약에 수학 관련 동아리를 했다, 생명과학 동아리를 했다, 또는 예를 들어 컴퓨터 관련 동아리 활동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 아니더라도 교과목의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진행이 됐었던 발표라든가 학술이라든가 PPT 같은 활동들도 활동의 내용으로 적을 수 있고 여기에 적는 활동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액티비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이 아카데믹 액티비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음악이나 악기라든가 이런 예체능계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고등학교 기간 중 타인의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 이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항목이 제일 쓰기가 어렵거든요. 카이스트 자소서에서 쓰기 제일 어려운 항목은 뭘까 이러면 제 생각으로는 1번과 3번이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1번과 3번.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내용을 쓸 항목이 바로 4번 항목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번 문항은 학생들마다 쓸 내용이 많아요. 학습한 내용 또는 탐구한 내용을 쓰면 고등학교 때 수학이나 과학 같은 교과목의 학습 과정, 동아리 활동 쓰면 2번은 잘 쓸 수가 있는데 1번은 다른 대학과 생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를 거고 그 다음에 특히 3번 문항을 쓰라고 하면은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첫 번째는 봉사활동, 두 번째는 학교에서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진 학생의 활동이라든가 교내 학급 회장이라든가 같은 활동들 또는 거기다 좀 더 추가하면 멘토링 활동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쓰게 되어져요. 더군다나 이제 2024학년도 입시로 가면서 봉사활동도 대입에 미반영이 되고 또 교과 성적도 대입에 미반영이 되고 또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자율 동아리는 다 미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활동한 그 쓸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번 내용 쓰게 되어지면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멘토링 활동이나 교내 리더십 관련된 활동, 교내 대회라든가 또는 학급의 회장, 부회장과 같은 활동들을 쓰게 되는데 그런 내용을 글의 주제로 잡아서 쓰다 보면은 사실은 아주 뻔한 내용의 글이 나오게 되거든요. 너무나 뻔한 얘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쓰느냐 이거 매우 중요하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돼요. 막상 이 3번 내용을 멘토링 활동이나 학급 회장했다, 전교 회장했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학급에서 무슨 영어 학습 도우미, 과학 학습 도우미 활동을 했다, 학교에서 어떤 대회에 참여했다라는 이런 내용대로 글을 쓰게 되어지면 글의 구성 자체가 아주 뻔한 글, 다시 말하면 한 줄만 읽어도 글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글이 되기 때문에 버려지는 문항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기술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은 사실은 학생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문항에 해당돼요. 4번 문항이 뭐냐면 본인의 진로를 희망하고 본인의 진로 희망을 적고 이와 관련하여 카이스트 진학 후 계획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으면 사실 이 글이 쓰기는 되게 쉽거든요. 왜? 학생들이 어떻게 쓸 가능성이 높냐면 틀림없이 카이스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급 커리큘럼 찾고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카이스트의 여러 가지 연구나 연구 진행 과정들, 대학에 입학 후에 진행이 되는 여러 가지 연구 프로젝트들을 쫙 정리하고 그 내용을 쭉 열거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학생들과 거의 비슷한 항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4번 문항은 글을 쓰기는 쉬워요.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글 쓰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른 학생들의 글과 특징 없거나 거의 겹치는 글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점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자기소개서는 핵심이 이거잖아요. 나의 경험, 나의 활동,
나의 생각을 적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본인의 생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학습과 활동을 기반으로 한 앞으로의 진행 계획을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과정들을 쓰게 되어질 때 대학의 홈페이지, 커리큘럼, 대학의 인재상, 대학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연구의 어떤 실적이나 연구 과정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글을 쓰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신의 글이 아닌 카이스트 홈페이지를 베껴서 쓰는 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두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글을 쓰면 학생이 카이스트에 대한 열망이 있어 보이고 또 학생이 카이스트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는 100% 자신의 경험, 자신의 활동,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야 되거든요. 홈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긁어다 붙이는 거 결국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창의 도전 전형에서만 5번 문항이 있습니다. 5번 문항. 5번 문항에서는 수과학 분야의 우수성과 관련하여 창의성, 도전 정신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제 창의 도전 정신에서만 있는 문항이고요. 다른 문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전형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카이스트 말고도 유니스트나 제지스트도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024학년도에 일반 대학은 자소서가 다 폐지가 되어졌지만 산업대학은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자, 유니스트의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뭔지를 봤더니 1번 유니스트의 문항이 이거예요. 유니스트에 지원한 동기와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들였던 노력, 기타 특별한 경험들에 대해서 활동 중심으로 상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지금 아까 봤었던 것처럼 카이스트의 약 2번 문항이 이건 학습 및 교내 활동이니까 지금 유니스트에서 1번 문항과 내용이 비슷하고요. 유니스트 2번 내용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문항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본인이 작성하고 싶은 내용들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그러니까 본인이 쓰고 싶은 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율문항으로 해서 글을 주고 있고 이런 게 사실 어렵죠. 자율문항이. 자, 그 다음에 디지스트는 어떻게 지금 자기소개서를 구성하고 있는지 봤더니 디지스트 1번은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그 간의 과정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게 글자 수가 750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면 이 노력은 학습에 기울인 노력 또는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노력을 말하는 거니까 자기소개서 2번 문항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문항은 디지스트에서 어떻게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것인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의 자율문항이긴 하지만 이렇게 자율문항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쓰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자기소개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첫 번째 학업에 기울인 노력, 두 번째 교내 활동, 활동이라고 한다면 동아리 활동,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 경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체 의식이에요. 학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공동체의 의식이나 본인의 사회성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입학 후의 진로 계획 또는 지원하게 되어진 동기, 입학 후의 학업 계획에 대해서 묻는 거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에서 묻고자 하는 하나가 더 뭐냐면 그 여러 가지 교내 활동, 교내 학업에 기울인 학습 경험과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 특히 본인이 그렇죠? 도전 정신과 창의성을 가지고 학습하거나 활동했었던 경험을 적어라. 그게 바로 1번 문항이기 때문에 대학들마다 자기소개서의 문항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카이스트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독서 이력. 사실 독서는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문항 3번 문항에서만 독서가 있고 거의 모든 대학에서는 독서가 없는데 카이스트에는 독서 이력을 적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서 창의도전,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외국어 전형 같은 경우는 도서명, 저자명, 그리고 소감을 쓰도록 하고 있어요. 소감을. 왜냐하면 이런 전형들은 뭐가 없기 때문에 면접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면접이 없다고 해서 외국어 전형이나 아니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100% 면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면접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형에서는 면접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류 평가만으로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다음 독서 이력에서 뭐를 적도록 하고 있냐면 소감을 하나의 독서에 대해서 약 300자 정도 내용으로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소감을 약 300자씩 쓰도록 하고 있고요. 평가 시 해당 항목에 대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이나 고른기회나 특기자 전형은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기 때문에 굳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소감문의 300부자를 적을 필요가 없어요.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냥 독서 항목에 관한 내용들을 면접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있고 5개의 도서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고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학업 외 역량 면접 시 면접이 2가지잖아요. 학업 역량 면접, 학업 외 역량 면접. 학업 외 역량 면접 시 위의 도서를 읽게 된 계기와 의견,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등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서명과 저자 출처명만 있고 도서에 대한 감상평은 적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카이스트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유니스트나 디지스트 또는 지스트와 같이 산업대학도 자기소개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9월 원서 접수까지 한 달 정도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시면 전년도, 이전년도 합격생들의 자기소개서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자소서를 조금 더 읽으시면 내가 글을 쓰는데 첫 번째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카이스트 자소서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소개서 첨삭 과정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보는 내용은 저희 하이프리뷰에서 진행하는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먼저 학생이 카이스트 자기소개서의 문항에 맞춰서 자기소개서 초안을 먼저 씁니다. 1번.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의 자기소개서 초안과 두 번째 학교생활 기록부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제가 학생이 준 자기소개서 초안과 그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평가해서 자기소개서의 설계 구조를 짤 거예요. 학생의 특징은 무엇인지, 학생의 장점은 무엇이고 학생의 단점은 무엇인지, 또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드러나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생만의 창의성이나 독창성은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4번 또는 1번, 2번, 3번, 4번, 5번 문항에 어떠한 내용을 글을 구성할지 글의 구조를 설계할 거예요. 자기소개서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글의 논리성이나 또는 글의 개연성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글을 구성하느냐, 학생의 장점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설계 구조과는 잠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 구조를 짜고 난 다음에 학생과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화상을 통해서 한 2차례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알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학생이 글을 수정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어지면 초반에 썼었던 자기소개서의 단점들이 말끔히 해소가 되어지고 완성도 있는 글이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에 맞춰서 첨삭 선생님들이 따로 또 배정이 돼서 글을 수정하는 과정을 이메일을 통해서 진행할 거고 대략적으로 첨삭하는 과정은 3회나 4회 정도 이 정도 첨삭이 되어지면 완성도 있는 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카이스트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카이스트가 산업대학으로서 수시 원서 접수 6회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기 때문에 카이스트의 원서를 쓰면서 의대의 원서를 쓰거나 치대나 약대나 서울대나 다른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카이스트는 수능 최저가 없지만 6개의 원서 지원 안에서 틀림없이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소서에 많은 시간을 쏟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은 시간을 이용해서 학생이 직접 쓰면서 그러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우수성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과정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자기소개서 첨삭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나 지지스트 여기에 해당되는 자소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또 외국어 전용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2월 달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하나씩 안내해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